나 이제 꼴팸이 박성민이 좀 그만하고 다른 거 하고 싶단 말이야. 왜 윤석열이나 검찰 인사라든지 할 거 졸라 많잖아. 그런데 민주당 새끼들이 가만히 식어지게 놔두질 않는다. 애초에 제가 예견한 대로 민주당 병신들이 박성민 지키기에 나서면서 코끼리를 자꾸 만지작거려. 그러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된다? 코끼리가 크고 아름다워진다. 방송 시작에 앞서 이 영상이 보다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새끼들이 25살 꼴패미 인연에게 산을 가르고 바다를 메울 수 있는 졸라 전지전능한 그 사단장들조차 줄 세워서 촛대를 깔 수 있는 분당장급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고,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연봉 7, 8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1급 공무원직, 그 1급 공무원직을 못 줘서 안달인 이유는 전현이 아마도 여성 인권운동단체의 떠나풀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면서 제가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어떻게 봐도 그거 외에는 설명이 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내어놓는 답변을 보면은 졸라게 정신병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문준용 세계적인 아티스트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영끌 부동산 투기는 졸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선행이고, 25살 1급 공무원은 졸라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인데 촛도 모르는 국민 새끼들이 지랄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하는 짓거리가 졸라게 가관이다.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고, 페미 운동권을 청년보다 우선하고, 페미 운동권은 여성 인권을 위한답시고 여성 인권을 훼손하고 여혐을 부추기는 활동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을 한다며 민주 시스템 파회에 앞장서고,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들의 기회를 탈하고 그 자리에 저그들 가족들을 끼워 넣어서 개를 몰빵시키고 저그들 세력을 끼워 넣어서 권한을 주고 대한민국 권력을 침노라는 특정 세력이 사유한다. 이게 정신병이지 정상입니까? 특히 여성운동에서 이런 정신병 걸린 변태질이 더더욱 빛을 발한다. 야동의 여성과 현실의 여성을 동일시하고, 로리타 영화의 아동을 현실의 야동과 동일시하고, 남자의 섹스 쾌락을 해소하는 자위기구와 대한민국 여성을 동일시하는 행위가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위하는 페미니즘 운동이랍니다. 이것들 변태년들이라니까. 여성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지배하며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잖아. SM이라고 하지. 토라넷에서 놀아야 하는 이런 변태 페미년들이 정치에 페미년들이 법을 만들고 권한을 지니는 국회나 청와대 권력기관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꼰대정당, 민주당 새끼들과 좌파 언론들이 이런 변태년에게 어떻게든 우리 세금과 우리의 권한을 나눠주기 위해서 쉴드 친답시고 오늘도 한 건을 했다. 기사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20대 여성 비서관의 점호급으로 비하를 냈다. 룸사롱 은어로 성희롱 비판을 한 것이다. 아예 점호급을 한 개 만들지. 이 새끼들 미친놈들 아닙니까? 1급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준에 대한 불공정이 이슈가 되니까 1.5를 이야기한 점호 아닙니까? 그거를 씨발 룸사롱 점호에 갖다 붙여 졸라 뜬금없는 거다. 대가리 속에 섹스와 변태 도착행위, 더러운 상상만 가득하니까 점호라는 단어만 보고서 칵칵거리면서 발정난 개새끼들처럼 침 흘리면서 이런 기사를 쓰는 거다. 룸빵 점호라는 단어에 환장하고 공감하는 늙은 꼰대 새끼가 바로 반응을 하죠. 정세균이 1배 수준이다. 그리고 국힘당 김웅이 새천년 NHK 꼰대다. 조선일보 점호 설전.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정세균이의 내 구조가 채신머리 없이 막 뺑뺑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이냐? 점호는 룸빵이다. 룸빵은 아가씨 집이지. 그렇다면 아가씨는 여대생이지. 여대생은 박성민. 그렇다면 박성민은 술집 아가씨. 그러면 박성민을 술집 아가씨라고 비하를 했으니까 이것은 여성 피하다. 졸라 미친 의식의 흐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일본은 일배충이다. 아 씨발 졸라 미친 논리다. 나는 맨 처음에 기사 나왔을 때부터 보자마자 민주당의 새천년 NHK 룸빵 사건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나뿐만이 아닌가 봐. 국힘당 김웅 의원도 여기서 똑같은 생각이 떠오른 거지. 민주당 새끼들의 룸빵 사건. 여기 있네. 국힘당 김웅 국회의장을 하시고 국무총리를 하시는 정세균님 점호를 듣고 룸빵이 떠오르면 새천년 NHK 다니던 민주당 꽁대 새끼랍니다. 요즘은 대부분 무한도전을 떠올립니다. 무한도전도 1배냐? 요 사진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2인자 얘기하니까 2인자가 뭔가 자존심 상하잖아. 나 2인자 아냐?
.5다 1.5다 나는 내가 바로 .5 놀이꾼 박명수다 요런 내용이잖아. 남들은 .5라지만 우리에겐 1인자 박명수다. 이 민주당 꼰대 새끼들은 첫날 만날 룸빵 댕기니까 의식이 흐름이 있다고 흐르는 거 아니야. 요즘 무한도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박성민 사태 본질은 25살짜리가 불공정한 인사를 행하여 25살짜리 애새끼를 1급 공무원에 앉혔다. 불공정이다. 그에 대한 비꼬음으로 박명수의 2인자 1.5 그 .5를 이야기를 한 것이 졸라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판단이잖아. 그런데 이 늙은 꼰대 정세균이랑 대깨문 오마이뉴스를 보라고. .5는 룸빵은 아가씨지. 박성민은 여대생은 아가씨. 박성민은 아가씨. 그러니까 박성민은 아가씨. 그러니까 .5는 여성 비하다. 이러한 의식 흐름이 졸라 골까는 거잖아. 여러분 혹시 민주당 새천년 NHK 사건을 아십니까? 2000년도에 민주당 새끼들이 광주 5.18 운동 20도를 맞아서 광주에서 그 전야제를 하면서 졸라게 눈물을 질질 짜고 비통해 하면서 전야제를 마쳤다 이기지. 그리고 이 새끼들이 원래는 전야제가 끝나고 소급 의원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걸 그냥 째버리고 광주 새천년 NHK 단란주점으로 이동해서 예쁜 언니들 끼고 막 놀았다 이게야. 조금만 더 얘기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이 사이즈는 절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갑자기 삘 받아서 가게 된 것이 아니다. 미리 예약하고 가게를 빌렸을 거라고. 거기에 참여한 새끼들을 한번 봐봐요. 시인 박노해 본명은 박기평이에요. 이 새끼 이 양반 시를 참 좋아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망가졌다. 이종걸이 조부님의 얼굴 드럽혔다. 이회영의 손자 이종걸, 원내대표 우상호, 민주당 김민석이, 송트남 동영길이 그리고 현 동북아 평화포럼 회장 당성민이, 그리고 독일대사, 여러분 얼굴 보면 어디서 본 놈들 같을 거예요. 현 독일대사 정범구, 이해찬의 친구 노동위, 이상수, 옵티머스 사태라든지 저 친노 비리에 자주 등장하는 새끼 있잖아. 문재인의 비서실장 임종석이, 노무현정권 법무부 장관 김성호, 얘네들이 주 멤버예요. 광주구청장 출신 김태홍이가 지 친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NHK의 민주당 새끼들을 이끌고 이동했다. 그런데 졸라 눈치 없게 북한 넘어간 전대협 대표 임수경이 아시죠? 그 임수경이가 졸라게 눈치 없게 남자들 노는데 따라갔다가 쌍욕 처먹고 개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가 빡쳐서 온라인에 폭로해버린 사건이 광주 새천년 NHK 룸빵 사건입니다. 졸라 웃기지 않아요? 요때 송영길이는 아가씨 얼싸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우리 박노해 씨는 아가씨랑 몸을 막 밀착하고서 씨발 부비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민석이 요 새끼는 아가씨를 양쪽으로 끼고서 쪼물딱거리고 놀고 있었다 이게야. 이 새끼들의 공통점은 뭐다? 전부 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거고 민주당 출신 새끼들이다. 이러고 노는 민주당의 정세균이도 졸라게 룸빵 같이 다니면서 아가씨들 쪼물락거리고 놀았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랬으니까 .5는 룸빵이고 룸빵은 여대생이고 여대생은 아가씨고 여대생 박성민이는 룸빵 아가씨, 여성 비하라는 의식의 흐름이 그따위로 돌아가는 거잖아. 졸라 혐오스럽지 않아요? 성을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사고 파는 늙은 꼰대 민주당 새끼들이 여성 인권을 위한답시고 보빨짓거리를 하고 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처음에 룸빵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나도 꼰대였어! 씨발! 죄송해요. 룸빵 생각이 머리에 들어서. 저는 맨 처음 조선일보 거는 못 보고 오마이뉴스에 써진 것만 보고 눈에 훅 들어온 단어가 .5 템프로라는 단어였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입 밖으로 낼 때는 여가를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세균과 저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내가 정세균을 비방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이다. 한 번만 생각하면 맥락상 졸라 뜬금없는 거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세균이 늙은 꼰대 새끼는 국민을 개 조수라니까 이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싸지르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노는 거 좋아하고 유흥 좋아하면 그쪽으로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머릿속에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땐 생각을 해야지.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성적인 상상을 할 수도 있고 .5라는 단어를 보고 룸빵을 떠올릴 수도 있다니까. 근데 대가리 속에 떠오르는 그런 상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 문제가 되는 거다. 털나게 몸을 이렇게 구석구석 시선간간 하면서 야, 너 몸매가 아주 이뻐.
이런 손짓까지 하면서 이 아저씨 정세균이가 졸라 이쁜 너를 뿅뿅뿅뿅 해서 뿅뿅뿅뿅 해버리고 싶어. 학학 막 이지랄하면서 말이야. 졸라 더럽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죽여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늙은 새끼가 씨발 대가리 속으로 품은 더러운 욕망을 당당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씨발 보여주고 들려주는 행위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고 불쾌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 아닙니까? 정세균이 이 늙은 꼰대 새끼는 국민을 개조스러 보니까 아무런 여과 없이 저딴 개소리를 싸지르는 거고, 우리 국민을 지가 돈 내고 대접받는 룸빵 아가씨급으로 여기니까 술 처먹고 싸지르는 저런 병신 소리를 아무런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나이 처먹을수록 내가 권한을 더 가질수록 말을 아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것이 당연한 배려고 사람에 대한 예의잖아. 그러한 여과를 거치지 않고 고작 나이나 자신의 가진 존만한 권한으로 상대방에게 족같은 소리를 싸지르고 무시하는 늙은 꼰대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 채신머리 없고 주책 맞은 것이 도를 넘어선 졸라 혐오스러운 늙은 꼰대 새끼들을 애새끼들은 이렇게 부른다. 개저씨. 떠모를 보고 룸빵을 떠올리는 정세균과 민주당 새끼들은 꼰대 개저씨다. 이렇게 마치고 요거 편집하면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방금 저기까지 시간이 20분이나 지나갔네. 나름 조절했는데 말이야. 여튼 이 편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실시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방송 내용이 앞뒤가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계속 시청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꼰대 개저씨 정세균과 민주당 새끼들은 공직자다. 일반인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개소리를 싸지르면 개저씨라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의식 수준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이 감히 존엄한 유권자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개초수로 알며 저런 더러운 욕망을 표출하는 행위는 저런 개새끼들이 애초에 공직에 앉을 기본적인 의식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새끼들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섬겨야 하는 공직자 새끼들이 감히 국민을 알로 보고 지 아래로 보고 더러운 욕망을 입 밖으로 내비치며 저지랄병 떠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행위다. 이따우 추저온 짓거리에 분노하지 않고 비판을 가하지 않는다면 어찌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런 추저온 짓거리가 왜 추적고 혐오스러운지 전혀 모르고 무작정 숭배하고 신성시 여기는 능지처참, 지능이 처참해서 능지처참이라고 부릅니다. 능지처참 대깨문도 있죠. 정세균 같은 늙은 개저씨 새끼가 이 나라의 총리로 앉아 현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나섬에 졸라게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여기는 대깨문 새끼들은 저그들의 딸내미들과 너희 가족들에게 정세균이의 아름다운 욕망의 소리를 반드시 들려주길 바란다. 그럼 개저씨, 꼰대 개저씨 정세균이가 어떠한 뇌구조를 가졌기에 이런 노망난, 노추한 발언을 입에 담게 되었는지 심층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추란 얘기는 말을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거예요. 정세균은 소추가 아니라 노추하다, 늙어서 추하단 말입니다. 나이 처먹을 만큼 처묵은 노쇠한 공직자 새끼의 여과 없는 머가리 속 의식구조. 점오는 룸빵, 룸빵은 아가씨집, 아가씨 하면 여대생, 여대생은 박성민, 여대생 박성민이는 술집 아가씨다. 박성민이가 술집 아가씨면 여성비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일배충이다. 이런 의식의 흐름이 대충 그려지시죠? 왜 이따우 의식의 구조를 갖게 되었는가? 왜냐? 졸라게 좋았으니까. 예쁜 언니들 끼고 노는 룸빵이 졸라게 좋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광주에서 씨발 눈물 흘리고 사람들이 졸라게 죽어간 비극을 기리는 행사에 참여했어도 그 아름다운 졸라 좋아하는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광주 MHK 룸빵에 가고 예쁜 언니들 끼고 씨발 졸라게 쫌락거리면서 질퍽하게 놀아야 되는데 눈치 없게 따라온 여자 운동권 후배한테 쌍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어디라고 여기 귀여워 하면서 쌍욕 처박으면서 질질 끌어낸 거고, 저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 조건 반사입니다. 나는 이미 쾌락에 욕망에 길들여져서 나도 모르게 비슷한 단어만 나오면 나의 이성적인 판단은 작동이 중지해버리는 거고 말초적인 반사 행위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씨발 욕망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눈치 없는 후배는 쌍년인 거고 개년인 거고 눈치 없이 따라온 씨발년이 되는 거다.
정세균은 파볼로프의 개새끼다. 여러분, 파볼로프의 개실험 아시죠? 요거 있잖아. 요거 정세균은 파볼로프의 개새끼다. 왜 개새끼한테 밥을 주면서 종소리를 들려줘, 종을 울려. 그러면 개새끼가 하카카카 하면서 맛있게 처먹겠지. 근데 밥을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새끼가 침을 질질 흘리더라 이거야. 요게 파볼로프의 개실험인데,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인간과 동물의 동기부여에 대한 행동을 분석한 실험이다. 고로 점오라는 종소리를 들려주니까 정세균은 점오는 룸빵이지 점오는 룸빵이지 이러면서 발정이 나서 이성적인 판단이 정지돼 버리고 자신의 말초적인 더러운 욕망을 입 밖으로 드러내버린 정세균은 조건 반사 파볼로프의 개새끼와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자료를 한번 만들었지. 그래서 정세균은 개새끼다. 파볼로프의 정세균. 이걸 동기부여와 관련된 심리학의 영역이라고 사람들은 설명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는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뇌과학과 의학의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바로 이 조직, 여기 화살표 되어 있죠? 시상하부라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기관은 요 앞에 입구에 화살표 앞에 있는 뽕냥하게 생긴 편도체라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공포영화를 보면은, 공포영화를 보고 자극을 받게 되면 괜히 오줌 매렵고 근육이 긴장되고 막 식은땀이 나고 소름이 돋는 그런 효과. 이게 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전부 다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시상하부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어떤 자극에 대하여 호르몬을 발생시켜 체온을 조절하고 식은땀이 나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소름을 돋게 만든다. 이게 다 생존을 위해서 진화된 작동체계인데요. 짜잔! 요것은 진화가 많이 된 고지능의 동물일수록 이 시상하부를 더욱 두텁게 뇌가 베네피질이 감싸고 있다 이깁니다. 여기 보면은 써져 있죠? 맨 안쪽에 있는 것이 뭐냐? 파충류. 그리고 이 위에 두껍게 변형계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포유류. 그리고 심피질, 베네피질이라 하죠. 요것을 또다시 감싸고 있는 것이 영장류의 뇌다.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들어온 정보를 베네피질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요것이 요 뒤통수에 화살표 있죠? 3번. 이게 정말 위협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런데 지능이 빠지는 포유류는 변연계까지 생각을 하고, 파충류는 그냥 뇌간으로 판단할 능력의 폭이 좁다 이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본능이 가까운 거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사고가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계무는 지능이 없다라는 말이 지극히 과학적인 검증이라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포유류나 파충류 수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사를 부리는 사람, 범죄자, 도박, 마약 등 각종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백계문들. 이 사진이 뭔고 하면 위에 그림을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보통 사람의 뇌의 작동 순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을 통해서 여기 A가 있죠. 눈을 통해서 시각적 정보가 들어오고 의식적 경험이 저장되어 있는 뇌피질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서 변형계 안쪽 B 구간, 변형계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한다. 이찬희 선생님이 미치겠다, 뭔가 과학적이고 그랬는데, 저 이거 공부했던 거예요 옛날에. 여튼 변형계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명령한다. 그런데 술이 꽐라가 되니까, 분노가 치미니까, 어디에 집착을 하니까 쾌락에 대뇌가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성의 영역인 뇌피질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바로 본능의 영역과 의식적 경험이 깊이 저장되어 있는 변형계, 포유류의 영역인 변형계에서 본능적인 반사행동을 한다. 그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결국에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의 이 영향이라니까. 평소에 쌓여있던 울분과 불안, 공포, 분노, 우울,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꾸준히 쌓아놓았던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시키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고 현재 느끼는 위협과 불안, 욕망을 더욱더 민감하게 증폭하여 이성을 마비시킨 채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지. 공격하거나 회피하거나 위험한 이상한 행동들을. 이성이 날아가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딴 개소리를 떠드는 거라고, 정세균이는. 이게 파볼로프의 개저씨 정세균의 실체고, 맹목적인 공격과 무조건적인 숭배를 하는 백계문의 실체다. 그래서 저는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들이 볼나게 똑똑하고 매력있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말은 다 개구라라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의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친절한 사람이 지능이 높고 스마트한 사람들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특정 정치 세력들이 능지처참, 지능이 처참해서 졸라게 잘 속는 대깨문 같은 멍청한 새끼들에게 부정적인 기억을 SNS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특정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공격 버튼과 방어 버튼을 만들려고 이 두 가지 버튼으로 계속 조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최면 코드라니까. 버튼을 누르면 나도 모르게 이성이 마비되고 행동하는 거잖아. 여러분, 요 영화 아세요? 나는 15년간 독방에 갇혀서 꿈만 두만 먹었다. 이유도 모른 채 말이야. 올드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민식이가 여기서 어떻게든 탈출을 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탈출을 했는데 지 딸을 만나서 손을 탁 잡자마자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혀를 자르고 내가 너의 똥개가 될게 막 이러면서 발발 싸고 결국엔 체면수사를 찾아서 자신의 기억을 삭제를 시킨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이거 볼만한 영화입니다. 이게 바로 체면이잖아. 체면 코드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영화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봐보세요. 재미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선동이고 언어 각인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무현은 졸라게 슬퍼. 노무현은 졸라 서민 대통령이야. 노무현은 졸라게 도덕적인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야. 노무현은 졸라게 민주적인 대통령이야.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이다. 그 노무현을 물고 빨아주는 게 진보고 깨어있는 시민, 깨시민이다. 졸라게 도덕적이고 민주적이며 인간적인 대통령 노무현 만세. 그리고 노무현은 노란색이야. 노란색은 세월호야. 그 노무현은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거야. 이러한 이미지를 심으려고 과거 노무현의 사저인 봉화마을을 성역화하고 매년 노대를 지내며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떠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와 죄책감을 졸라게 심는 거지. 대가리가 나빠서 졸라게 잘 속는 애들한테. 그렇게 머릿속에 숭배 버튼이라는 것이 장착된 애새끼들이 바로 대깨문이다 이기야. 그 버튼을 장착을 시켜놓고 그 버튼을 졸라게 누르는 거지. 자 요렇게 버튼을 막 눌러 제끼는 거야. 조국은 노무현이야. 문재인도 노무현이야. 민주당도 노무현이야. 우리가 하려는 개혁은 노무현이 하려고 했던 개혁이야. 우리 이니 사저 재테크도 부동산 투기도 노무현의 봉화마을이야. 우리들이 하는 건 무조건 노무현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노무현을 숭배를 해야 돼. 그러면 능지처참한 대깨문들은 버튼이 심겨져서 졸라게 눌려진 대깨문들은 버튼이 누른 대상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걸 왜 누르는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하던 입으로 아무리 똥을 싸고 비리를 저지르고 가족들이 특혜를 누리고 우리의 기회를 박탈하며 이 새끼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숭배하고 방어하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생각을 하고 상식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버튼을 띠용 누르면은 작동하는 대깨문이거든. 근데 게임을 하는데 조종을 막 이렇게 하는데 방어만 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 이번에는 공격 버튼을 만드는 걸 보여줄게요. 보수는 친일파 토착외구다. 보수는 투기꾼이다. 보수는 부도덕한 새끼들이야. 보수는 독재주의자들이야. 보수는 투기꾼이야. 보수는 가짜뉴스를 팔아. 보수는 역사를 팔아먹어. 보수는 신재 버리고 서민을 옥죄다. 보수는 여성을 강간하고 장애인을 못살게 굴고, 보수는 청년을 이용하며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나쁜 새끼들이야. 보수는 노무현과 세월호 애들을 죽인 졸라 살인자 씹새끼들이야. 그리고 보수는 일배충이야. 이렇게 세상에 모든 나쁜 이미지와 더러운 걸 끌고 와서 보수 이꼬르 부패한 개씹새끼 세상 악마 새끼들로 만들고서 특정 공격 대상 인물들에게 같은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이렇게 또다시 대가리 나쁜 애들 머릿속에 또 하나의 버튼을 심어 놓은 거야. 공격 버튼. 자, 이번에 또다시 또 하나의 버튼이 생겨났어. 그럼 뭐해? 이제 졸라게 누르는 거야. 또다시 이렇게 이렇게 버튼을 막 눌러 제끼는 거지. 보수는 이명박근혜다. 보수는 윤석열이고, 보수는 홍준표고, 보수는 국힘당이다. 보수는 일배충이다. 보수 빠는 새끼들은 일배충 개씹새끼들이다. 그러면 능지처참인 대깨문들이 졸라게 환장하고 콤보를 박아 넣는 거지.
저끼리 이렇게 박수치고 말이야. 인간 같지 않은 지금 모습 쪽팔리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버튼이 심겨져 있는 애들이라니까. 이 새끼들 인간 새끼들 아니야. 아, 저 리찬이 쌤이 그냥 썰 푸는 것이 아닌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소름이다. 그지? 정세균 저 개저씨는 우리를 지능 떨어지는 대깨문으로 착각을 하고 버튼을 누르는 거라니까. 막 저렇게. 이거 또 해야지. 지릴 때까지 해야겠어. 막 누르는 거야 버튼을. 씨발. 조선일보는 일배충이다. 조선일보는 여성을 혐오하는 일배충이다. 공격해 씨발. 공격하라고. 문장이나 민주당 그리고 어영언론 털보 새끼 방송 그리고 진보 유튜버들 하는 짓거리도 다 저런 거라니까. 졸라게 이미지 정치질해서 대가리 나쁜 애들 머릿속에 버튼을 설치하고서 졸라게 갈기는 거야. 아, 너무 자주 한다. 졸라게 버튼을 갈기는 거지. 야, 작동해 씨발 빨리. 졸라게 이미지 정치를 해서 운동권이 병신 같은 구호를 만들고 문재인 정권이 오글거리는 구호를 만들고 개지랄병 떠는 게 다 대가리 나쁜 애들 머릿속에 버튼을 심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방송을 장악하려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상혁이를 청문회 생까고 졸라게 임명 강행시켜 버리는 거고, 버튼 공장인 김호준이 뉴스 공장을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올빼미 초등학생 여교사들이 일찍부터 어린 애새끼들을 막 갈라치기 하고 정치질해서 왕따질하고 왕따시키고 말 안 듣는 애새끼를 왕따시키고 배제시키고 막 이래서 속여서 우리 애들 머릿속에 버튼을 박아놓는 짓거리라니까. 저 25살짜리 꼴패미년을 1급 비서관에 굳이 앉히려는 이유도 그러한 거다. 그리고 어딘가 많이 모자라 보이는 김남국 같은 애들, 어딘가 고장난 것 같은 개소리를 씨부리는 시민단체들, 이런 새끼들을 요직에 내려앉히는 이유도 다 그러한 이유다. 쟤네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거든. 돌나게 여기저기 버튼이, 뇌 속에 버튼이 설치된 인형들이라니까. 스스로 생각을 못하니까, 판단을 못하고 그냥 버튼을 누른 대로 작동하는 게 어떻게 인간이냔 말이야. 이런 운동권 새끼들과 위정자 새끼들, 그리고 그들이 장악한 언론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일 때 쟤네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섬기게 되는 거지. 떼깨문들 같이 버튼만 누르면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개돼지 새끼들이 노예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예 새끼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정세균이가, 문재인이가, 조국이가, 민주당 새끼들이 지 천박한 의식 구조를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서 막 개소리를 싸지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다. 우리도 졸라게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속지 않았으니까, 나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나는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 가만히 있을 테야. 여러분, 이러면은 결국에 쟤들이 이끈 대로 끌려다니게 되는 거라니까. 왜냐면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가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되는 거라니까. 민주주의는 촐라게 부당한 연대 책임제입니다. 머리에 버튼이 심겨진 인간 아닌 저런 모질이 새끼들이, 혹은 나도 모르게 머리에 버튼이 설치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쟤들을 지지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쟤들한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조직화를 해서 알리고 여론전을 벌려서 사람들 머릿속에 버튼을 파괴 혹은 또 다른 버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정치 유튜버들 대다수는 그냥 유튜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노예화하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정치 권력을 상대로, 문재인의 정부를 상대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유튜브가 바로 민족해방전선이고 조국해방전선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권력교체고 정권 심판이고 조국혁명이다. 특정 정치 권력의 치하로 넘어가서 망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을 해방하는 해방전사, 깔롱튜브다 이기라. 여러분들도 어서 빨리 조국해방전선에 합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조국해방전사 깔롱튜브의 채널에 화력이 좋아질 수 있게끔 졸라게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홍보를 하시란 말이에요. 깔롱튜브를 구독하시는 여러분이 애국해방 동지들이다. 저는 오늘 개저씨 정세균, 개저씨 민주당이라는 포탄과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많은 애국 동지분들이 공격 버튼을 눌러서 노예화한 대깨문에 버튼을 파괴시키고 저들의 본거지 문재인의 청와대에 보다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이 불의한 권력을 함락시키는데 기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 조국 해방전사 깔롱튜브 오늘의 전투를 마치겠습니다. 조국 해방전선에 참전한 구독자 동지 여러분, 문재양 치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해방합시다. 조국 해방전선 만세라우. 아름다운 주말들 보내시고 행복한 한 주 맞으시길 빌겠습니다. 안녕.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